나이 드는 것이 불안하다면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흰머리가 한 개, 두 개씩 눈에 띄고 아픈 곳이 하나둘 늘어나면 나이를 먹는 것 자체가 불안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젊을 때는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한다. 고 장영희 선생님의 수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의 20살과 50살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20살의 저자는 50살의 사람들을 보며 한 살씩 나이를 먹어 50살이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50살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얼굴 곳곳에 깊게 팬 주름을 짙은 화장으로 감추고 외로움을 숨기려고 일부러 큰 소리치며 권력을 휘두르는 별종의 인간들로 보였다. 쉴 새 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목젖이 다 드러나게 입을 벌리고 웃는 50살의 사람들은 20살 저자의 눈에는 조금은 코믹하고 조금은 슬픈 존재로 비친다. 아이러니하게도 40대는 이런 50대의 모습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도 가장 닮아가는 나이가 아닐까? 감성과 낭만은 20대에 놓아둔 채 30대로 넘어왔다. 힘 있는 40대를 위해 30대를 하얗게 불태웠다. 그렇게 열정과 희생을 다했건만 중후함을 기대했던 중년의 내 모습은 영락없는 우픈 50대의 초상이다. 집에서 점점 머리가 굵어지는 아들과 대화라는 신용이라도 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거울 앞에 서서 어느덧 희끗희끗해진 귀밑머리를 감춰보려던 마음도 덤덤해지고 일찍 백발이 된 친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는다. 그럼에도 나이를 먹는다는 불안을 떨칠 수 없다. 묵직한 경험이 가진 힘을 믿자.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40대가 되어서야 책 읽기에 익숙해졌다. 책 읽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아마도 내 산만한 성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독서란 눈으로 읽고 머리로 상상하며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멀티태스킹 작업인데 산만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멀티태스킹에 능한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다. 도무지 집중이 힘든 중년 아저씨를 독서에 빠져들게 한 책은 도서관에서 무심코 집어든 장영희 선생님의 문학의 숲을 거닐다였다. 제목에서부터 문학이라는 단어에 대한 향수와 거닐다라는 단어의 여유가 가슴으로 전해졌다. 간접적이고 잔잔하며 부드러운 책 속의 표현들이 신기하게도 내게는 그 어떤 책보다 강렬하고 직선적이며 명징하게 다가왔다. 미사여구를 넣지 않았는데도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슬픈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가슴 한편이 저려왔다. 책 읽기에 갓 익숙해진 중년에게 장영희 선생님의 글이 더 강력하게 다가온 것은 작가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아무런 꾸밈 없이 표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경험보다는 상상에 의존하여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소설보다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묵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순수한 수필의 힘이 아닐까? 묵직한 경험이 상상보다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것이 거의 진실에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수필의 소재는 작가가 직접 경험하고 멀거나 가까운 과거에 겪은 실제 사건들이다. 작가의 기억과 경험이 독자의 것과 차이가 있어서 독자는 당연히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일은 작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에 글을 쓰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글의 내용을 끝까지 자기 주장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중년의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결국 인생을 더 먼저 산 중년과 젊은 세대의 의견 차이는 나는 많은 경험을 했고 상대방은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 같다. 중년은 어떤 사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진실에 더 근접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젊은 세대는 그저 상상으로만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이기에 제대로 알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는 것이다.
즉, 중년은 젊은 세대에 대해 경험이 없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젊은 세대는 나이 들면 고집이 세지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는 편견에 사로잡힌다. 이럴 때는 먼저 젊은 시절을 지나온 중년이 한 발 물러서야 하지 않을까? 중년은 젊은 시절을 지나오면서 멋진 경험을 했지만 경험의 폭은 반드시 나이에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가 나이는 어릴지라도 나와 비슷하거나 혹은 내가 전혀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니체는 모든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가정이야말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말년의 니체가 이탈리아의 카를로 알프레토 광장에서 마부에게 채찍질 당하는 말을 보고 그만두라고 울부짖으며 말의 목을 껴안고 쓰러졌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광장에 있던 마부가 원하는 방향과 말이 원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절규했을 것이다. 외계의 머나먼 별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E.T. 같은 50대가 아니라 20대의 삶을 잊지 않고 살아온 50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40대의 니체가 카를로 알프레토 광장에서 했던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 니체는 비록 동물이라 하더라도 자유의지가 있으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말의 목을 껴안고 서로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듯 젊은 세대를 인정하는 중년은 그들과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다. 하물며 말 못하는 동물의 자유의지도 존중하는 마당에 야생마처럼 날뛰는 젊은 세대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자유의지의 존중은 20대의 마음을 잊지 않은 중년의 나를, 그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간직한다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싫은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인생 일막의 끝에서 부정적 예측만 가득한 사람에게 연극이나 뮤지컬, 오케스트라 연주는 막과 장으로 이루어진다. 축구는 전후반, 배구는 5세트, 야구는 9회 등 각 종목은 각기 다른 템포로 나누어진다. 재미있는 것은 이들 예체능 활동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누어지지만 연극이든 연주든 스포츠든 그것을 시작하는 1회가 있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암정과 심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사람마다 자기 리듬에 맞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획을 나누지만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1회가 있고 1막이 있다. 시합을 뛰는 선수들은 전반전 혹은 1회나 1세트가 끝나면 후반전이나 2회 혹은 다음 세트를 어떻게 풀어갈지 대책을 세운다. 이처럼 한 타임이 끝나고 다음 타임을 준비할 때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는 태도부터 다르다. 잘하는 선수는 한 회가 끝나면 오직 그 경기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잘잘못을 가려서 다음 회를 준비한다. 경기 전반의 승패에 대해서는 절대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못하는 선수는 1회 경기만 치르고도 이미 경기 전체의 끝에 가 있다. 아, 이번 경기는 이미 졌구나. 이기기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며 불안해한다. 부정적인 예측과 불안이 가득 찬 상태에서는 다음 회를 위한 경기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중년의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자면 1막이 끝나고 2막을 시작해야 하는 혹은 2막을 이미 시작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중년은 인생 전반을 판단할 게 아니라 1막만 평가하고 2막에 집중해야 한다. 비단 4, 50년을 살아온 중년만이 아니다. 20대든 30대든 60대든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이 현재 2막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1막만 분석한 뒤
객관적으로 2막을 준비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1막이 있고 1막의 결과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1막을 잘해왔다면 그 에너지를 유지하면 될 것이다. 1막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그 때문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차단하고 2막을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역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